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남자 주생 김도영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못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실 것 같은데요. 기관 수급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내 종목에 기관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분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웃으셨을 거고요.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조금 아쉬움의 한 주간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은 늘 수급과 함께 다음 주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분들 많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투자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수익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챙길 수가 있었죠. 바로 실적이 갑자기 급반등 쪽으로 좋게 결론이 난 중소형주들이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를 졌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게 바로 이 행운. 수익 내서 좋았다 하지만요. 여기엔 숨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늪에서 우리가 발을 동동 굴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자신의 원칙을 세우고 실패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점점 좋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갑니다. 이 행운, 뜻하지 않았던 행운에 너무 우리 목매지 말자. 자신의 원칙을 세우는 그런 오늘 또 그 시간이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2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역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쌤하고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황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시장 갈 것처럼 좋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개인적으로도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한 주다라고 했었는데요. 금요일 날이라도 양봉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에 좀 들어올리긴 했습니다. 0.94포인트 하락 마감한 1974.68포인트로 코스피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요. 이에 반해서 이번 주 상당히 형만한 아우 있다 없다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3.43포인트 상승 마감한 543.7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는요 3.5원 하락 마감한 1060.60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시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상당히 눈치를 보던 한 주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 이 정도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본격적으로 제 포트폴리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결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에 지금 현재 5종목이 들어왔습니다. 포트를 완전히 갈아엎고 나서 들어왔는데요. 자, KGETS가 지난주 우리 공략주였습니다. 바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시세 분출이 좀 나왔다라는 관점, 이것이 트렌드다라고 12%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KPF와 서원인테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주도주에서 조금 탈락 가능성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KPF는 좀 쉬어가는 템포, 아직까지는 눈치, 업황이 돌아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BS금융지주, 아무래도 대형주 쪽 지수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특히나 금융 업황 잠시 뒤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솔브레인, 미우놀이 만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수급적인 측면으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KGET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ETS 같은 경우는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변화 추이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ETS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레포트도 좀 좋게 나왔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계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추가 상승이 좀 나왔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과 조금 다른 패러다임이 나왔는데요. 요거 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기관 쪽에서의 쌍끌이 매수는 지속됐습니다. 보시면 투신을 제외하고 나서는 연기금의 공격적인 매수도 잡혔죠. 그런데 투신이 갖고 있었던 악성 물량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기관의 통합이 매도 쪽으로만 잡혔을 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 쪽에서의 매수 드라이브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업황 자체가 지금 거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오게끔 만들어지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또 놓고 보면 신규 상장 이후에 숨고르기 했던 차트의 모양에서 신호등이 정배열 상태를 만들어줬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 부분 속에서 어제 기관 쪽의 플레이 때문에 윗골을 상당히 달았지만 자신 있게 끌고 올라가 보자라는 전략 속에서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승부를 띄울 수 있었다. 바로 KGETS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 게요. 신규 상장주는요.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주는요. 매매하는 방식이 아주 단순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고 보호예수 물량이 기간 쪽에서 빠져나오는지 여부만 체크한다면 가격적인 매력과 함께 진입할 수 있는 부분, 공모가를 가지고 패러다임을 잡아 끌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KGETS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가 5,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5,200원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어디까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트렌드를 받았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업황이 같이 살았다. 그래서 5,7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4,400원의 손절가를요. 자,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익 실현 가격으로 올립니다. 4,850원으로 끌고 올라가 본다. 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현재 5,200원에서 5,7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경우는요. 수익률 자체가 20%를 좀 넘어서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요즘 장에서 이렇게 트렌드를 읽어낸다라면 우리는 계속 계좌가 승천될 수밖에 없겠죠. 자, KP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PF 같은 경우는요. 바닥권. 자, 차트만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계속 자기 갈 길을 못 가고 있다. 업황 자체가요, 확인해 보려면 좀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추가 반등을 강하게 가려면 수급이 좀 살아야 되거든요. 수급 한번 보죠. 자, 수급을 딱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했죠? 기관이 내 종목을 이번 한 주 사주어야지만 여러분들께 시세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요? 주쌤이요. 그런데 기관이 열심히 단기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반등을 못 가져왔다. 외국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시장.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주려면 지금은 기관 장색 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KPF 바닥권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 가격대는 적절했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끌고 올라간다. 근데 다음 주 좀 중요합니다. 6,510원을 조금 갭으로 띄워주면 재미난 추가 수익을 좀 챙겨볼 수 있다. 현재 3.9% 수익률을 조금 반납을 했지만요. 목표가까지 6,750원 정도까지 이 부분에 추가 반등을 가져가서 7,200원대까지 노려본다라면 역시 수익률 한 12% 정도는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요. 미우놀이가요. 새 종목이 좀 생겼어요. 이 얘기는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IT 부품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갤럭시 S5에요. 노이즈가 많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카더라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카메라 모듈도 계열사 중에 어디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불량률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한 이 카메라 모듈 쪽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지금 M&A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방수 쪽에 걸려있는 액상 실리콘 쪽으로 놓고 보면 새 업체가 있는데요. 좀 쉬어가는 템포에 걸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 수급에서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사주었던 기관이 이거 KPS네요. 잠시만요.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원인텍 다시 한번 보죠. 기관 쪽에서 핸들링 자체를 잡아는 줬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는데 다른 주체는 열심히 사주지만 투신 쪽에
조금 앙칼지게 좀 때리죠. 투신이 항상 우리 종목군들을요. 투신 쪽의 매도가 좀 특징적으로 좀 두드려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세는 강하게 나오지 못하지만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도 이탈 여부를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 박스권의 형성이다. 이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정의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S5와 그리고 S4 액티브 쪽에서 놓고 보시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방진과 방수 쪽에서 우전의 한단, 그리고 UIL, 서원이태 3명이 특징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카더라 부분이 지금 많이 있죠. 그런데 세 기업 모두 다 양산에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파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 부분이 노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이겠죠. 그것 때문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재 기관 장세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중소형주는 좀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BS금융주 자기가 갈 길은 갔었거든요. 잘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수급을 또 이렇게 보면요. 바로 시장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잘 사주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 드렸죠. BS금융지주나 DG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4대 금융지주 대비해서 지역금융지주가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눈치, 업황 자체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 그래도 기관 쪽에서 꾸준히 연기금 쪽에서 분할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 시세를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주쌤 믿고 가져간다라는 관점인데요. 역시 박스권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15,500원 정도에서 반등치가 16,2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박스권 탈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 쪽에서.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수랑 같은 얘기예요. BS금융지주 같은 경우도요. 기관이요. 강한 매수세로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 지수 쪽으로 기관이 들어오면 가듯이 오늘도 같이 들어와서 올라가던 척하다가 내려왔죠. 기관이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시 만기에 대한 전략도 잡아 드릴 테니까 이 BS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기관 플레이가 매도 쪽으로 출회되지 않는다라면 보유하고 가져가보자. 실적은 분명히 4대 은행보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우놀이 나옵니다. 수익 나다가 또다시 내려오는데요. 우리가요. 여기서 앞에서 오프닝에서 이 얘기 드렸었죠.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바닥권에서 2차 전지에 관련된 기대감 쪽에서 바닥권에서 나오는 소재 쪽에 집중해보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점에서 다시 신호등의 모양을 봐서는 어떻습니까? 네, 조정포 쪽을 좀 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중국 관련된 그리고 또다시 미국 쪽의 모습을 놓고 본다라면 전기차 관련 부분과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모아갈 필요는 있다. 특히 이 바닥권에서는 손절 라인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만 지킨다. 손절가만 집중해서 보자. 39,800원의 이탈이 없다라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끌고 가보자. 2차 전지의 소재 관련주 쪽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렌드는 잡아가야겠죠? 그것이 묘미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을 여기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의 시장을 정리하고 다음 주 전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노출을 좀 시켜드렸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한 주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수급 주체는 누구였다? 다시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었습니다. 자, 외국인은요. 이렇게 딱 들고요. 시장을 딱 자기의 잣대에 맞춰서 핸들링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시장을 위로 가게 베팅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랐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기관 쪽 수급에 집중이 됐었고
코스닥은 후발주자 쪽으로 들어오는 기관 수급에 일희일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관점인데요. 먼저 수급으로 지난 금요일부터의 흐름을 한 주 시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 소폭 매수 우위 쪽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특징으로 잡을 수 있겠고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 쪽에 매수세가 집중되었네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합으로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외국인의 힘이겠죠. 그런데 기관 한번 보세요. 이런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대형주들이 집중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이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기관 쪽에서 매도 압박을 하게 되면 일단 빠져나오고 시장 별로 재미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그 말이 분명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읽어내면 시장은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데 편해지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을 보시면 개인들 올라오니까 자 부담스럽죠. 왜냐? 기술적 자리를 가지고 지표값들을 가지고 자꾸 상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단과 하단을 모두 다 맞출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계속 매도 압박 카드가 좀 있는 부분이겠고요. 외국인들 계속 사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기관이 샀는지 안 샀는지 결론은 눈치채셨죠. 샀으니까 코스닥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죠. 보겠습니다. 얼마나 사줬는지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는 조용히 있었지만 기관계 쪽에서 코스닥에 와우 놀랄 정도로 기관의 수급이 결론적으로 되게 중요했다는 것이 여기서 종목군들 시세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선물 시장 마지막으로 좀 봅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요. 눈치 장세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요. 개인들 소폭 매수 우위 쪽 하지만 주 후반부를 가면서 매도 압박이 좀 많았었고요. 외국인들 보세요. 핸들링 했는지 시장이다. 핸들링 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보겠습니다. 여전히 매도 우위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대박 플러스 금요일날만 봤어도 대응을 아주 쉽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수급으로 먼저 체크를 합니다. 외국인, 기관 놓고요. 자, 코스피 시장 봅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 쪽에서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 쪽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도를 하기 바빴죠. 자,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우리가 모두 다 고점 부담스러워 530포인트 부담스러워 했었지만 코스닥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계 어땠습니까? 자, 한우에도 A 플러스가 2 플러스에 된 게 맛이 더 있고 비싸죠. 그것처럼 여긴 2 플러스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선물 시장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의 관망세를 일관했다. 한 주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런데 기관계 쪽에서 뭘 했다? 매도로 일관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관이 시장 쪽에 매수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린 여기서 기술적으로 상승의 상단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가 보자. 그런데 반대로 기관이 시장을 계속 매도하기 바쁘다라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대로 지금 결과가 나왔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외국인들은요, 코스피 시장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물량이 있어서, 보유 물량이 있어서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기관은요, 현재 파생의 포지션만 놓고 보면, 숨어있는 포지션만 놓고 보면 상방 쪽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부담스럽냐?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으니 지금 자리에서 잘못 사면 리스크가 많이 발생되니까 사러 들어오겠습니다. 안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코스닥 쪽을 놓고 보면 이제 선물 시장 쪽하고 조금 빠져나가서 봐야겠죠. 중소형주 쪽. 랠리가 왜 계속되느냐. 외국인들은요. 사야 될 종목군들을 물량도 많고 물량도 많죠. 그리고 자신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에서 역시 코스피 시장 쪽에도 물량이 없고
코스닥 쪽에도 물량이 없는데 이번 주의 특징 이제 여기서 잡아가요. 코스닥 쪽 볼게요. 자, 가장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쌤 혼자 놀랐나요? 네. 뭐였냐면 모베이스였어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되게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결과가 어떻게 됐다? 서프라이즈 나와버렸죠. 그 갑자기 거래를 많이 시키지 않고 빵 터져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특징들이 있었다고요. 이만큼 바닥권에 이제 코스닥이 바닥에서 턴돼서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종목을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때릴 이유가 없구나. 따라가 주어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기관 쪽에서 플레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여러분들의 종목에서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 여러분들 종목을 외국인들이 때리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관이 사준다라면 가지고 가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매력 있죠? 시장의 주도 주체를 읽어내면 내가 내 종목을 들고 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가 잡혀간다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해준다? 주쌤이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부분에서요. 선물 쪽에서 잠깐 요 얘기를 할게요. 짧게. 자, 외국인은요. 누적 물량이 숨어 있어요. 지금 다음 주 동시만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누적이 숨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서 공격적인 부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누적은 숨어 있고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인다고요. 시장 종합에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신규적인 자금이 들어서 그걸 다 잡아먹은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자금들이 관망세 쪽으로 일관하면서 포지션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에서 오리무중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 누적은 뭘로 잡혀 있다? 매도로 잡혀 있습니다. 매도! 아시겠죠? 시장 종합만 놓고 단순하게 숨어있는 누적을 못 보고 새로운 자금인지 기존의 묵은지 자금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장 종합만 봐버리면 이런 숨어있는 걸 못 잡아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잡을 수 있는 포인트 하나 딱! 파생하시는 분들 주쌤이 드립니다. 선물. 바로 미결제 약정의 추이만 보면 답은 나온다. 그리고요. 기관계 쪽에서요. 이 매도에 집중됐던 건 누구였냐면요. 참 투신이에요. 투신과 금융투자 쪽이었는데요. 특히 투신 쪽은요. 숨은 게 없어요. 네, 숨은 게 없는 상태에서 부담이 너무 됐어요. 오랜 시간 끌고 올라왔어요. 3월 동시 만기까지 매수 누적을. 그런데 갖고 오니까 지금 많이 줄였어요. 오늘도 줄이는 거 보셨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투신은.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자, 종목도 많이 없죠? 근데 파생시장 쪽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매수를 끌고 올라왔죠. 그러니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때리기 바빴고요. 금융투자 창구 쪽. 이쪽은 단기 트레이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종목도 중요하지만 선물 시장 쪽에서 이 기관을 봐라. 자꾸 외국인들이 사줬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고 기관은 그냥 눈치만 봤다. 기관 얘기를 안 해요. 자꾸.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요. 다음 주 여러분들과 제가 또다시 수익을 잘 챙기려면 누굴 봐야 되냐면 잠시 뒤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핵심이 있어서 여기서 좀 잡을게요. 자, 제가 오늘 카더라 통신이요. 도대체 이게 진위를 이제 찾아왔어요. 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시장이요. 오늘 어떻게 출발했죠? 외국인들 매수와 기관계 매수 쪽으로 출발이 됐어요. 선물시장 쪽도 양호하게 출발됐어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분명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금요일인데 장대 양봉 뽑아주자. 3일을 쉬었기 때문에 월, 화, 목을 쉬었기 때문에 그래 장대 양봉 가자라고 했는데요. 이 카더라가 여기서 발동합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전투기를 급파했답니다. 네, 이 카더라가 정확히 11시 29분경에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사 원문에 URL 주소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빠지기 시작했죠. 아, 이게 이유일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없어졌어요. 전투기 급파한 뉴스가 사라졌다니까요? 오이씨,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게, 그러면 이게 명분을 잡아서 내려왔는데? 너 어디 갔어? 기사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 가야겠구나.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하락 쪽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카더라가 첫 번째 발동을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 쪽에서 분명히 기사의 원문이 나왔다라면 그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또 나왔냐면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접하실 거예요.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별 영향이 없었어요. 누군지 눈치채시죠? 중국이요. 중국의 하나의 회사체가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늘 뭘 좋아하죠? 깨끗한 소복히 쌓인 눈길에 내가 먼저 발자국을 달 수 있다면, 바닥에 있는 종목을 내가 먼저 물량을 다 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수익을 끝까지 낸다면, 선구자 역할을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 단어를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하죠? 최초라는 단어를 쓰죠. 디폴트. 파산 가능성이 오늘 상당히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 하면 시장이 기존에 빼기 위해서 리스크가 발생됐던 이유가 이거였었죠. 전쟁 가능성에 도발 가능성 때문에. 그죠? 이거로 교란시킨다면 이 충격을 흡수하려고 했던 거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퉁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때 뭐 했냐? 삼성전자는 안 부러집니다. 또 누구 안 부러져요? 현대글로비스, 고려아연 안 부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기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위험하긴 해요. 하지만 상해 쪽에 위험성이 없네요. 바로 자신이 그냥 들고 가세요. 선물 바닥에서 매수로 전환하자 라고 해서 수익을 챙겨간 겁니다. 자, 카더라 통신이 지금 남발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모두가 거래량과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도 너무나도 지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잡혔다 하면 자꾸 그걸 확대 해석하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카더라 통신 쪽에서 이건 뻥카였다. 근데 중국 회사채 앞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거, 대중국이 지금 성장성 가능성에 경제 성장률을 임박해서 소비재 쪽으로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회사채가 디폴트가 난다라면 이들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여기서 전략을 세워보면 바로 여러분들께 왜 이 얘기를 해드렸냐면 다음 주가요. 주초가 되게 중요해요. 주초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바로 주초예요. 다음 주초에 중국 증시를 잘 보셔야 돼요. 중국 증시. 이제 한국 증시도 우리가 하기 바쁜데, 그죠? 중국 증시가요. 자, 딱 요때까지만 보세요. 화요일까지만 보셔서요. 급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저 회사채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주도주체 잡을게요. 누구 잡으실까요? 앞에서 봤는데, 자! 하나, 둘, 셋! 그죠? 기관이죠. 제가 계속 기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종목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라면 계속 보유하면서 들고 가자. 그리고 지수도 마찬가지다. 기관이 외국인들과 같이 매수 쪽으로 계속 들어온다라면 간다. 이게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지수는 가려고만 하면 더 가도 되는데 맞고 떨어지는 건 누구 때문이었다? 기관 때문이었기 때문에 기관이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반등으로 간다. 자, 그래서
파상하시는 분들 쪽으로 잠깐 먼저 갈게요. 자, 지수 쪽으로 봤을 때 동시만기입니다. 대략 위쪽 상단을 열면 261.xx 정도 상단이 열립니다. 단 전제 조건은 누구다? 기관이 매수로 들어왔을 때다 라는 관점이겠고요. 만약 하단을 연다라면 이벤트 쪽으로 연다 라고 한다라면 253.xx대가 걸린다 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의 최종 누적의 합성수급의 줍셈의 노하우까지 잡았을 때 1차 만기 변곡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상단이냐 하단이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오케이. 기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조금 짧게 이제 갈게요. 빨리빨리 가자고요.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 얘기했어요. 코스피 시장 쪽에 내수주 보자. 내수주 잘 봐라. 내수주 쪽 방어를 하게 된다라면, 자, 요거는요. 지금 특정 운용사들 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뭐냐면 불안하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실적도 좋게 나왔죠, 대상이. 그러면 이 내수주 쪽은요. 시장이 부러져도 경기 방어주. 올라가면 실적주. 갖다 붙이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내수주 쪽에 집중을 해보시면서 분명히 핸들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 코스피 쪽에요. 새로운 자금을 유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라면 현명한 투자자라면 목요일 이후에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코스닥 지금 IT 부품은 쉬어갑니다. 그 부분에 다른 쪽에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 관련줄 뭐 차이나 땡땡땡 애들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또 뭐가 들어갑니까? 소비재 쪽에서 자 여기서요. 우리가 자꾸 분유 얘기 많이 하죠. 대중국 소비. 저라면 이거 안 보겠습니다. 기저귀 보십시오. 네? 기저귀 보십시오. 기저. 이게 기저귀죠. 이제 주쌤이 이게 주쌤이 아픈 뭐 경험이 있어야 뭐 기저귀를 사봤어야 주쌤이 뭐 이거를 한글로 잘 쓰겠죠? 그냥 웃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코스닥 쪽을 말씀드리는데 이 차이나 쪽은요. 실적이 발표가 아직 안 됐어요. 이거 실적 발표하고 돼야 되니까 추경매수 절대 금지. 네. 자, 차이나 쪽은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등등 완리 등등이 현재 실적 발표를 제대로 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매수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시세를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추이해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이겠고요. 대중국 소비 쪽을 잡아서 그리고 이 대중국 소비 쪽에서요. 분유가 아니라 저는 기저귀에 차라리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쪽으로 타이밍을 좀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워낙 좋은 내용들 그 다음 공략주에서요. 숨어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공략주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만 시장의 트렌드를 또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기관 집중해보자 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아직 연결이 좀 원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먼저 문자 상담으로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은요. 모아텍입니다. 모아텍 그래요. 모아텍 전체적으로요. 지금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쭤보니까요. 전망과 향후 전략을 알려주세요 했어요. 근데 모아텍이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아텍은요. 우리 일상에 숨어 있는데 시청자분이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기업이기도 해요. 모아텍이 뭐냐면 우리
컴퓨터 같은 게 본체가 있죠. 또는 노트북이 있죠. 그러면 CD를 넣기 위해서 툭 누르면 숭 하고 내려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올 때 그게 뭐합니까? 모터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모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 부분의 강점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작은 모터 쪽의 시장을 자동차와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AF라고 하죠. 오토 포커스라고 해서 카메라 모듈 쪽에 이 초점을 제대로 맞춰주는 그 부분에 집중력을 가져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가 하이소닉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의 물량을 다 재무 개선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모아텍은 단순하게 자신이 하고 있는 모터 전략을 가지고 모터 사업을 가지고 자동차용 쪽으로 간다고 해도 한계점이 도래된다. 그런 관점이라면 조금 업황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보면 상당히 바닥권에 있는 특징도 있겠지만 전혀 거래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결론을 먼저 내어드리면 종목을 좀 갈아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상으로도 보면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점 부근으로 형성되어 있는 4,000원대를 이탈하는 부분, 3,900원대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매수가가 5,000원이고 비중이 10%인데요. 아쉽지만 현재 구간에서 손절로 포트를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모아텍을 갈아타는 전략을요. 제 공략주로 잠시 뒤 트렌드를 잡을 때 갈아타보는 것 전략 세워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루멘슨. 루멘스요? 루멘스. 네, 매수가와 예.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비중이 10%고요. 네. 그러면 11,000원대입니다. 11,000원대시고요. 예. 네. 궁금하신 거가 있으시다면 한 가지 정도요? 예, 궁금한 거는요,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적은 좋다고 네네. 알았으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화 끊으시고 방송을 통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루멘스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 추이가요. 서울 반도체뿐만 아니라 업황 자체가 좀 살아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워낙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쌍끌이 매수. 우리 이런 거 사랑해야 돼요. 쌍끌이는 무조건. 예. 주식에선 쌍끌이가 최고의 매력인데요. 오늘 소폭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압박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봤더니 또 투신하고 보험 쪽에 특징적으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업황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지금 잡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연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을 놓고 보면 직전에 최고 연도에 한 해 동안 가장 강했던 것이 16,000원대입니다. 16,000원대 형성이 됐는데, 자, 그러면 월봉으로 다시 넘어가 보니까요. 최근의 고점 12,200원대 부근에 도달되어 있다는 시점이겠죠. 그러면 손바뀜이 나오거나 기관 쪽이 좀 더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아줘야 된다고 했죠. 다음 주도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데 주봉을 보니까도 부담스러운 위치는 분명히 맞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체크하자고요. 11,000원에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종가상 11,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빠져나오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눌림을 대기해보자라는 부분이겠고요. 매수하신 가격, 자, 11,000원을 종가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종가에서 팔고 나오자. 비중 10%니까 그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겠고요. 오늘 쌍끌이 매도가 살짝 잡혔는데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그런데 그 부분 매수가를 이탈하면 절대 안 되는 관점이겠고요. 여기서 자,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니까 바닥권에서 재차 상승 랠리가 나왔던 부분을 놓고 보면 8,600원대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9,800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8,600원에서 9,800원이니까 1,200원 정도가 올랐죠. 그러면 이렇게 더해봐요, 위로. 이게 바로 등배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올라왔죠. 11,000원 정도까지. 여기서 다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정확히
11,200원 정도가 올려들죠. 그러면 12,200원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 11,000원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등배의 조건상, 배수의 조건상 13,6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 현재 오늘 마지막에 물량이 나오지만 않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음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조금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만 종가상 이탈하지 말자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삼성 SDI요. 삼성 SDI시고요.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5만 3천 원에 30%입니다. 네, 가장 궁금하신 것은요? 네, 지금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은 얼마까지 가서 이게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투자는 오래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황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요. 전화 끊으시고 방송을 통해서 대응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꾸 이 테슬라 얘기 나오고요. 2차전지 얘기 나오고요. 그런데 정작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20만 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겠죠. 자,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2차전지 완제품 쪽에 납품하는 기업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소재 쪽에 집중할 것이냐. 수익률 게임에서는 기간 대비해서 분명히 소재 쪽이 승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삼성 SDI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려면 누가 가야 된다고요? 대형주 쪽에서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는 들어오긴커녕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한 주가 지나가면서 쭉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물량들이 조금 축소가 되고 있다는 관점이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삼성 SDI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 매수를 지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소규모여도 상관없습니다. 큰 시세가 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끌고 가는데요. 단 이 부분 보겠습니다. 바로 16만 1,000원대를 빠르게 뚫어내는지, 기관이 여기서 매수세로 뚫어낸다면 어디까지 간다? 단기적으로 17만 2,000원까지 추가 상승 슈팅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16만 1,000원만 뚫어내줄 때 기관이 매수해서 들어온다면 강력히 홀딩하고 가지고 가십니다. 단, 그런데요. 비중 30%는 적절하셨고요. 15만 3,000원 지금 매수가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분명히 이탈하지 말아야 될 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4만 4,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동시만기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기관이 월요일 날부터 소규모라도 매수 쪽으로 집계가 잡혀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보유하고 끌고 올라가 보자. 그리고 삼성 SDI 현재 15만 3,000원대, 15만 원과 14만 원대의 가격은 충분히 매력은 있지만 탄력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삼성그룹주의 노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겠고요. 단기적으로 16만 1,000원만 뚫어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이 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신가요? 네, 하나투자증권요. 하나투자증권이시고요. 매수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3,500원요. 3,500원이시고요. 비중이요? 비중은 한 40% 정도 됩니다. 네, 4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네. 가장 궁금하신 것이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뭐 주식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정권주가 조금 살아날 수 있을까 싶어 좀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손해는 안 봤으니까 들고 놔야 되는가 싶어서 전화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님 그 전화를 끊으시고 방송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증권주요. 자, 일단 시장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증권주가 가다 말다 가고 있고요. 중소형주 지금 못 가고 있죠. 그 다음에요. 하나투자증권이라서요. 저는 일단 현금화 시키자라는 전략을 세울게요. 그 이유는요. 하나투자증권 지금 법적 싸움이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조금 우려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시세의 요동을 그렇게 크게 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동양증권 같은 경우는 피인수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죠. 매각이 지금 결정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없어요. 하나투자증권이 매력이 좀 없기 때문에 만약 증권 업황이 지수와 함께 간다면 당연히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등과 같이 대형주 쪽,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가는 이유 하나예요. 사실은 펀드 수익률 지금 공개하고 있죠. 그 부분 때문에 가는 부분이겠고요. 수급을 두 개로 좀 비교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빠르게. 자, 미래에셋증권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제가 기관이 사면 외국인 필요 없다라고 했죠. 기관이 사면 주가는 간다라고 했죠. 자,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을 보면 기관 쪽에서 전혀 사주지를 않고 있겠죠. 최근에 좀 사다가 소폭 마무리를 들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증권업황 좀 좋은 모습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요, 차라리 현재 하나투자증권의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비중을 다 털으시고요. 시장 자체가 미래에셋증권 쪽으로 가지고 가셔서 수익을 거기서 다시 챙겨보는 것이 어떻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단 목표가는 3,800원 정도만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장 공략주 업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제가 코스닥 쪽에서 앞에서 좀 중요한 업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살짝 말씀드렸던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주쌤이 또 잡아내는 게 있죠. 여러분들, 미국에서요, 일루미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분석을 하는 기업인데요. 주가가요, 우리도 여기서 이거 한번 해야죠. 그죠? 네, 그 부분인데요. 바로 유전자 분석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탑픽은 세 종목입니다. 마크로젠, 요거 모양 좀 그렇죠? 네, 좀 별로예요. 그럼 테라제니텍스, 마지막으로 주쌤이 가지고 온 DNA 링크인데요.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DNA 링크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분석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이 DNA 링크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고 있는 것은 마크로젠. 최근에 뉴스 냈죠?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신사업으로 발굴해서 집중해서 가겠다. 우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서 수급이 붙어서 올라갔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차트를 통해서. 자, 마크로젠 보십시오. 바닥권에서.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강하게 올라왔죠? 엄청나게 올랐고 오늘도 또 올라왔습니다. 수급을 보면 누가 올렸나요? 역시 제가 기관 쪽에서 올린다라고 했죠? 기관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 테라제니텍스를 또 보겠습니다. 테라제니텍스를 보면 기관 쪽에서 매수 자체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오늘 소폭 매도를 했네요. 자, 부분에서 차트를 또 보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DNA 링크, 가장 시장에 많은 기술력과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오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조금 추가 반등치가 있기 때문에, 자, 눌림목 자체를 합니다. 시장의 분위기 여파가 있기 때문에요. 매수가 9,700원으로 좀 눌림 자체가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목표가를요, 이 상단에 걸려있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1,500원 정도를 다음 주 정도의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단 손절가 8,900원을 반드시 우리가 심리선으로 잡고 들어가는데요. 일루미나를 비롯해서 이제는 가격이 싸졌어요. 우리들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가 마케팅에 저가 마케팅. 100만 원이면 대응한다고 하니까요. 자, 주쌤의 유전자를 여러분들께 입히고 싶으시다면 DL랭크를 수익 내서 제 건 제 주니어한테만 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금요일의 남자 주쌤 김도영이 준비했던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